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전염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을 신경통으로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상포진이 어떤 피부과만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상포진을 신경통으로 진행이 안 되려면 통증의학과에서 신경치료를 하는 부분이 많이 알려졌는데 궁금해하는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를 두 가지를 이제 뽑자 보면 이게 대상포진인가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나타난 증상, 또 하나는 뭐냐면 대상포진이 전염이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전염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파악을 하려면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적인 측면.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생기는 건데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어렸을 때 걸리는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사람은 이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잠복해 있다가 그냥 비활성화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된다는 거는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활성화된다는 거죠. 즉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 한편으로 얘기하면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면역력이 떨어진 다음에 보통 이 대상포진이 체관 쪽에 많이 옵니다. 물론 얼굴 쪽에 오기도 하고 뭐 하지 쪽에 오기도 하지만 이런 체관 쪽에 많이 오는데 체관을 타고 우리가 신경을 타고 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흉추에서 나와서 늑간신경을 타고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이 띠, 대자, 모양상자 이렇게 띠를 포함하는 이런 양상을 띱니다.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부위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통증이 오기 전에 약간 몸살기나 이런 으실으실한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띠를 타고 이런 체관을 타고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고 한 3일에서 5일 후에 발진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보통 갖고 있는 게 대상포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흐름이 좀 맞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발진이 생기는데 발진의 양상이 좀 특징적이라는 거죠. 어떤 발진이 생기는 거는 대상포진 말고 단순포진도 있는데 단순포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술에 이쪽에 생기기도 하고 반대쪽에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상포진은 이런 신경을 타고 한 분절을 타고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편측성으로 생깁니다. 즉 오른편이면 오른편, 왼편이면 왼편 한쪽으로 생겨요. 일단 편측성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 이 발진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군집성입니다. 같은 신경절이면서 군집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발진이 이렇게 뿔겋게 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군집적으로 난다는 게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 발진이 초반에는 이렇게 수포처럼 나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가피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꺼멓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발진의 양상이 또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패턴은 통증의 양상입니다. 통증의 양상이 특징적인데 이게 통증의 양상이 시간에 따라서 되게 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막 욱신욱신 하거나 뭐 찌르듯한 느낌이 들거나 뭐 칼로 베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식으로 통증 양상이 약간 시간에 따라 좀 변하고 어떤 데는 이제 약을 쓰면서 치료를 하면 또 가렵기도 하고 또 스치면 따갑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통증 양상이 좀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어떤 시간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통증을 수반하고 발진이 생기는 과정, 그 다음에 발진이 또 이제 특징적으로 군집성으로 생기고 피부에 신경 분절을 타고 띠 모양으로 생긴다든가 이런 특징적인 패턴과 지금 얘기했듯이 통증 양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패턴이 있으면 바로 이게 대상포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이렇게 점점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발진이 생기라고 한 3일 안에 빨리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오시고 특히 단순히 통증이 동반 안 됐다면 피부과로 가도 되지만 통증의학과, 통증이 온다면 통증의학과로 꼭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정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염력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두 바이러스랑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두 바이러스 한번 알면 실적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상포진을 가족 중에 누가 앓고 있다 그럴 때 보통 수두를 요새 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수두를 안 앓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이제 접촉을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인이라도 수두를 안 앓았다면, 보통은 다 앓게 되는데 안 앓았다면 이 사람한테는 대상포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수두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갑자기 이게 수두같이 전신적인 발진이 생기면서 수두 형식의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두를 안 앓는 사람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은 실적으로 어느 때 이제 주로 전염이 되냐면, 이렇게 발진이 생길 때는 이렇게 수포를 형성하면 그때서부터 전염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가피, 발진이 검게 이제 좀 물집이 바뀝니다. 그때서부터는 실적으로 전염력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보통 이제 1주 안에 전염력은 다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오셔서 신경을 치료하고 항바이러스 써서 바이러스를 죽여서 빨리 전염력을 없애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걸 제가 오늘 정리해 드렸고, 다음에는 그럼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또 가려야 될 음식은 뭔지 이것을 또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